왜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떠났을까?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배신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흐르는 물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에는 수많은 떠남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벗들이 변했고 권력의 칼날 아래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오랜 귀양살이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상황의 그늘에서 변하고 진심은 세월 속에서 드러난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망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해는 내 마음을 살린다. 그는 떠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또한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떠난 것은 그의 탓이 아니라 인연의 때가 닿은 것이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보다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변심조차도 세상 이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약용이 귀향길에 오를 때 그를 믿던 벗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그때 일기를 쓰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벗이 떠나간다고 하여 원망하지 말라. 벗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이 앞선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슬픔보다 내 마음을 잃는 슬픔이 더 크다. 그래서 그는 떠난 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 떠남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근본을 기대라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크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인연이 감사로 바뀐다. 그는 인간관계를 소유가 아니라 순환으로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돕고 떠났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한 구간을 함께 걸을 뿐이다. 그 구간이 끝나면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이치다. 그는 벗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떠난 이를 잡지 말고 남은 마음을 닦아라. 그 말은 따뜻한 체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는 동안 우리는 정작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붙잡음보다 놓아줌에서 성장한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이해와 거리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마음이 오래 간다. 그는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기고 간 교훈은 무엇인가? 그는 상처 속에서도 배웠고 그 배움을 다음 관계에 담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사람을 오래 관찰한 끝에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연은 빚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는 도움을 받은 빚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 흘러온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선물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도 남은 건 마음속의 빛이다. 정약용에게 인간관계는 성숙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으로 인해 단단해진다. 도와준 이가 떠났다면 그건 내 인생의 새로운 독립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이 끊어지는 순간 비로소 내 힘이 자라난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덕에 내가 있었고 그 사람 덕에 이제 내가 선다. 그 말은 떠남을 이별이 아니라 내 성장의 완성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인연의 때가 지나면 떠난다. 그것을 막으려 하면 마음이 다친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머무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관찰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세상사를 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물이 흘러야 맑고 사람도 흘러야 서로의 빛을 잃지 않는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흐름 속의 인연이었습니다. 머무르면 탁해지고 흐르면 새로워진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난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감사했습니다. 그가 내 곁에 머무른 시간, 그것만으로도 인연의 은혜다. 정약용은 인연의 3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둘째, 함께함은 시험이다. 셋째, 떠남은 깨달음이다. 그는 떠남을 슬픔이 아니라 관계의 완성으로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떠남이 없다면 나는 배울 수 없다. 만남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지 않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상처가 아니라 공부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벗을 잃을 때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인연의 길이 끊긴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곳에서 나를 돕는 중이다. 그는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가 내게 가르침을 남겼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정약용에게 인연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귀양살이 시절, 그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떠난 사람의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길 위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남긴 이조차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미워한 자도 나를 가르친 스승이다. 그는 원망보다 배움을 택했습니다. 그게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나는 나를 본다. 그가 나를 도왔을 때는 내 안의 부족함을 채워준 것이고 그가 떠났을 때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떠남조차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연을 하늘이 보내는 교훈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통해 나를 가르친다. 그 사람이 떠날 때 배움이 끝난 것이다. 그에게 떠남은 벌이 아니라 수업의 종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난 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역할이 끝났구나. 고맙다. 정약용은 인연을 맺을 때도 신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마음을 봐야 한다. 그는 겉으로 다정한 사람보다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떠난 인연은 추억으로 남고 남은 인연은 내 일상이 된다. 그는 남은 인연을 더 단단히, 더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연을 나무의 잎에 비유했습니다. 봄에 돋아난 잎은 여름에 그늘을 주지만 가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에게 인연의 끝은 낙엽이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운하지만 자연스러운 일.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연이 떠날 때 잡지 말라. 그 자리에 새 인연이 피어난다. 그는 인생을 떠남과 만남이 이어지는 정원이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인연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평화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는 떠난 사람을 잊는 대신 그로 인해 남은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떠남이 남긴 빈자리는 하늘이 내게 주는 성장의 자리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내게로 왔다가 결국 하늘로 돌아간다. 그 말에는 소유를 버린 평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연을 쥐려 하지 않았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감사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게 머문 동안 나는 행복했다. 이제 떠나도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곁을 떠난 사람을 아직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남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의 말은 이별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의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배우고 고독으로 단단해진다. 그는 인생의 진짜 공부가 책이 아니라 사람과 고독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고독은 나를 세우는 대지라고 했습니다. 귀양지 강진에서의 삶은 정약용에게 가장 고독한 시절이었지만
그에게 가장 깨달음이 깊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된다. 그는 수많은 관계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마음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고독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움이 아닌 내면을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그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속에서는 세상을 배우고 고독 속에서는 자신을 배운다. 그가 귀양살이 중에 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벗이 떠난 뒤 산과 물이 벗이 되었다. 그는 사람을 잃은 뒤 자연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새벽의 바람, 강가의 물소리,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늘 떠나가지만 자연은 기다려준다. 그의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침묵의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어야 따뜻하고 혼자 있어야 깊어진다. 그에게 진짜 성장은 함께하는 법과 혼자 서는 법을 모두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웠고 도움 없이도 스스로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인생의 균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성찰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내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다. 그는 고독 속에서 분노를 내려놓고 미움을 정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할 때마다 그 고독의 방에 앉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질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마지막 단계가 고독의 성숙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넓어진다. 하지만 고독을 경험해야 깊어진다. 그는 깊은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말이 적고 판단이 느린 사람, 그 사람들은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인연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정약용은 고독 속에서 자기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 그의 자존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다져진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자신의 믿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면 된다. 정약용의 글에는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 그로 인해 얻은 고요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은 떠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의 끝에 항상 배움이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나는 한층 더 단단해진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기 기준을 세웠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뿔이다. 그의 고독은 방황이 아니라 평정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자는 세상 어느 자리에 두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떠난 인연은 고마웠고 남은 인연은 감사하며 고독은 나를 지켜주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감사로 정리했습니다. 그 감사 속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만남과 이별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떠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빈자리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남이 남긴 빈자리에서 나는 내 마음의 집을 다시 지었다. 그 말은 지금의 고독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잡는 일이 아니라 놓는 일로 보았습니다. 붙잡는 관계에는 불안이 있고
놓는 관계에는 신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주면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을 놓으면 관계가 깊어진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새에 비유했습니다. 새는 손에 쥐면 날개를 다치고 손을 펴면 다시 돌아온다. 그에게 관계란 소유가 아니라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난 이를 붙잡지 않았고 머무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남고 가짜 인연은 붙잡아도 떠난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평온을 기대의 침묵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많고 침묵이 깊을수록 관계가 편해진다. 그는 누구에게도 완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부족하고 그 부족함이 관계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정약용의 인간관계는 따뜻했지만 집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말라. 그는 도움을 주는 관계보다 존중이 깃든 관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오래 간다. 그의 관계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보다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평온을 마음의 주도권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남이 된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비난도 모두 한때의 바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 맞서지 말고 지나가게 하라. 그는 그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완성은 조용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고요한 관계가 오래 남는다. 그는 말보다 눈빛으로 설명보다 행동으로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에는 설명이 없고 존중만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깊어진다. 정약용은 떠난 사람을 다시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떠난 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남긴 따뜻함만 기억하라. 그는 관계의 끝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로 마무리된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원망으로 끝난 관계는 다시 만나도 어긋나지만 감사로 끝난 관계는 다시 만나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연을 물결처럼 여겼습니다. 물결은 멀어지는 것 같아도 바다 안에서는 다 이어져 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누가 떠나도 누가 머물러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흘러남지 않는다. 그의 평온은 인연을 넘어선 이해였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마음의 자유라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묶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기 위한 것이다. 그는 관계를 통해 배웠고 떠남을 통해 비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비움 속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인연이 편해진다. 그는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되 기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기대가 관계를 흔들고 두려움이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담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평온은 사람을 잃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고 마음은 남고 남는다. 그 마음 하나 지키면 모든 인연은 고요하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인생의 거울이자 마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인연 속에서 자신을 배우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닫고 평온 속에서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편안합니까? 떠난 이를 원망하며 아직 마음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그 한 문장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편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결국 놓음의 철학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고통을 만들고 놓는 마음은 평화를 만든다. 이제 당신도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흐르는 인연 속에서 편안히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성숙한 관계의 끝, 평온의 철학입니다.